안녕하세요. 수학은 쓰기와 말하기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이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강의를 보고,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 혼자 풀면서 안 풀리는 거는 해설지를 읽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오래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뭐 귀로 듣고 그다음에 눈으로 읽고 혹은 보고 뭐 눈으로 보고 이러한 작업들까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작업이고 내가 그것을 배웠던 거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돼줘야 되냐면 반드시 쓰기하고 말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음, 학생들 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생들은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뭐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를 바라는 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가끔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의식의 영역이 있고 무의식의 영역이 있는데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인 학생들한테 무의식의 영역을 이용을 해서 수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 세네 가지 정도를 동시에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평상시 공부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가령 이제 자기한테 암시를 주는 방법인데요. 암시를 줘서 무의식의 영역에서 각인을 시키고 기억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뭐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연애할 때 상대방의 내 이미지 혹은 나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매일 뭐 생각하게 만들거나 그런 방법일 때도 많이 쓰는 이제 전략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공부랑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가령 이제 긍정적인 말들을 해라. 예를 들면 수학에 대해서 정말 시험을 100점 맞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단 말하기. 나는 수학의 신이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겠다. 어? 수학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 어? 나는 뭐 수학이 즐겁다. 이런 식의 이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몇 가지 어구를 선택을 해서 뭐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어구 그냥 간단하게 하면 나는 수학의 신이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겠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이 재밌다, 즐겁다 하여튼 몇 가지 어구를 선택을 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뭐 사람이 있을 때 말하면 미친놈 취급을 당하니까 혼자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조용히 말하는 거죠. 나는 수학의 신이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말하기죠. 이 말하기를 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수학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이제 각인이 돼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무의식의 영역이 각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듣기도 시키는데 듣기는 이제 그런 이제 수학 관련한 것들에 대한 본인이 녹음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런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틀어주는 그런 거를 찾아내든지 해서 그런 거를 틀어놓고 잠을 자는 거죠. 살짝 들리락 말락하게 틀어놓고 뭐 나는 수학의 신이다. 모든 문제를 풀어내겠다. 나는 수학이 즐겁다. 뭐 수학이 너무 쉽다.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나오는 거를 들리락 말락하게 틀어놓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걸 듣게 되니까 무의식의 영역에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각인이 되고 세 번째로 상상하기를 시킵니다. 상상하기는 뭐 수학 시험을 100점 뭐 수능 시험에서 수학을 100점을 맞아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주변에서 나를 칭찬해주는 상상. 학교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해주는 상상. 구체적인 상상들을 머릿속에 하면서 그런 의식을 강화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좀 그냥 어떤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학을 그냥 그런 걸 빼고 그냥 공부로 다시 넘어와서 하면 어떤 수학적인 내용을 내가 배웠어요. 배우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면서 안 풀린 건 해설지를 읽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되고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이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되냐면 쓰기하고 말하기가 추가가 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럼 쓰기하고 말하기는 뭐냐면 개념 같은 거는 가령 개념 같은 걸 쓰기로 한다면 개념 같은 거 내가 들은 내용이나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써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개념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전국권 애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분류해가지고 노트에다가 분류해서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분류하고 서술 체계를 잡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고 뭐 비슷한 점 다른 점 내가 구분해서 써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머릿속에 기억에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이 되고 두 번 개념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 문제 같은 경우 쓰기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풀이를 배웠고 눈으로 봤어요. 그럼 하얀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쓰기를 하는 거죠. 써가지고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완료가 되는 것이 이제 쓰기에 해당되는 거죠. 쓰기에 해당되는 거.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이를 읽고 듣고 풀이를 읽거나 혹은 선생님한테 물어서 설명을 듣거나 이해를 했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얀 백지에다 쓰기 작업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가 나오고 쭉쭉 일관성 있게 해서 답이 나오는 작업이 하얀 백지에 힌트 아무것도 없이 그게 1차가 완료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또 힌트를 듣거나 해설지를 보거나 해서 다시 쓰기 작업을 해서 내가 완벽하게 힌트나 풀이를 해설을 듣지 않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 풀이를 다 쓸 수 있겠다. 다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1회에 어떤 오답이 해당이 되는 거죠. 1회 오답이 끝나는 거고 그런 작업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풀이가 잊어먹을 때쯤 또 하얀 종이에다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가 나오게 쓰는 연습들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까지 되면 오랫동안 각인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기라는 건 뭐냐면 이 말하기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그 수학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설명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확하게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또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개념도. 그렇기 때문에 개념들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봐서 내가 정확히 아는 게 뭐지? 아, 이건 내가 정확히 몰랐네?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 정확히 알게 되는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학생 때 이제 과외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이거였구나. 아, 나는 이거 고등학교 때 이거 잘 몰랐는데 그냥 암기 비슷하게 하고 넘어갔었네.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란 건 뭐냐면 설명하기예요, 설명하기. 그러니까 개념을 내가 분류를 하고 정리해서 하나의 노트를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옆에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설명을 해서 정말 좋은 거는 나랑 비슷한 급이거나 나보다 좀 떨어진 애가 있어서 내가 이 개념을 설명을 해서 걔를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거 쓰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쓰면서 일로 와봐. 너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 내가 설명해 볼게 해가지고 쓰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가령 이제 뭐 형제가 있으면 뭐 5학년 애가 3학년이나 4학년 애한테 야, 너 이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어떤 개념인지 알아? 잘 모르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3학년, 4학년 애가 이해를 했어요. 동생이.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설명한 걸 얘가 이해했구나. 라고 되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했다라는 것도 되지만 본인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도 되죠. 그런 게 이제 일단은 제일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늘상 만나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해주시거나 혹은 정 없을 때는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내가 이제 설명한다 생각을 하고 하얀 백지, 개념 같은 거면 하얀 백지에다가 다시 야, 함수가 뭐냐? 함수라는 건 뭐 본인 이름을 부르면서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하고 그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오답을 했으면 이제 쓰기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쓰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설명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쓰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이가 나오는 거잖아.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이제 옆에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혼자라도 하시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방식은 선생님 제자 중에 서울대 들어간 제자가 있는데 걔가 이 방식을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저한테 추천한 방식이에요. 추천한 방식이니까 정말 이제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방식의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등이나 중등같이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쉽게 하지만 고등같이 굉장히 바쁘거나 혹은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같이 학습량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사실은 많이 쓰기 힘든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 않아도 개념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오답이라든지 그런 거를 머릿속에 오랫동안 각인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한 번 가르쳐주면 바로 잊어먹잖아요. 그죠?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한 번 가르쳐주면 잊어먹지 않죠. 그래서 이런 뭐 쓰기나 말하기나 그런 테크닉들을 억지로 해라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머릿속에 오랫동안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연습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과목 공부를 잘하겠죠. 그래서 최상위권이나 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방법을 쓴다면 꼭 해야 될 것들. 가령 이제 뭐 이런 개념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한번 개념들을 기본서를 가지고 분류해서 써보고 깔끔하게 써봤으면 그것들을 뭐 설명도 해봤으면 그것들을 이제 아예 없는 백지에다 써보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듯이 써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도 한번 해보고 이 문제만은 꼭 오답을 완벽하게 해야겠다. 근데 완벽하게 하지만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오답하는 거.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최상위권의 경우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쓰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오랫동안 각인이 되고 오답을 여러 번 반복 안 해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좀 언어도 추상적이고 그리고 대수 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약간 나은데 대수는 이제 식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 논리들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쉬운데요. 도형이나 기하 같은 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도형 나오고요. 뭐 3학년 2학기 때도 도형이 나오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기하와 벡터에서 도형이 나오는데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서술 순서가 좀 기억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안 하게 되면 감을 잃어버려서 잊어버리게 되는데, 도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서 오답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계속 까먹고, 계속 잊어먹고, 계속 못하는 학생들은 말하기와 쓰기, 한 번에 얘기하면 설명하기죠. 본인이 쓰면서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시중의 학원들 중에서 그런 강의하기라든지 설명하기 그런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나름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니까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은 계속 잊어먹거든요. 계속 까먹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적으로 시켜줘야 되죠. 근데 이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간단하잖아요. 하는 방법이 원래 간단하죠. 그냥 어떤 개념들이 있으면 개념들을 자기가 써보고 분리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써봤으면 말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걸 동시에 하면 되잖아요. 야, 이거 한번 개념 설명해봐라. 써서. 그리고 이 문제 풀었으면 쓰면서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형제가 많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제 피곤하잖아요. 부모님도 굉장히 힘드시고 저도 애가 셋이다 보니까 거의 막 굉장히 힘든데 그 형제가 뭐 한두 명이거나 특히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그러면 두 명이 이제 나이 터울이 많거나 그러면 뭐 할만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거 한번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그래서 근데 말로 설명하지 말고 쓰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줘. 너가 선생님 같이. 그런 식으로 시켜버리면 개념이나 틀린 문제 그런 것들을 해버리면 학생들이 정확히 알게 되죠. 그래서 좀 자주 잊어먹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이런 방식으로 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이니까 제가 한번 시켜보는 걸 추천드립니다.